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화를 받는 내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꿈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스카이 중 하나는 붙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붙었다는 안도감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합격 축하 영상만 거의 1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과 함께 비를 행복하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고 그랬습니다. 순간 꿈인 줄 알고 벙쪘던 경험이 있네요. 느끼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종 합격 확인했을 때보다는 1차 합격되었을 때가 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실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을 몰아서 하지 않아 큰 부담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성적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전공 관련 생기부, 그리고 면접, 모든 과정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목마다 치마 탐구를 해주면서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세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년간 신약개발연구원을 진로로 잡았고 그에 맞춰 대외활동이나 실험, 과목 이수, 레포트 작성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교과 개념과의 연계입니다. 자신의 탐구력을 보여주면서도 학교의 교과 개념과 연결지을 수 있는 독창적인 주제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진로 쪽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또한 학기 말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께 특정 주제로 발표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수업이 끝난 자투리 시간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 폐지도 되고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고 또 수상 내역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은 폐지여도 생기부 곳곳에 깨알같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독서는 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저의 진로와 연관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특은 진로와 학과 관련 과목은 물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과목에서도 조금이라도 관련 내용으로 채워넣으려고 했습니다. 개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나 학업 관련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T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기본적으로 본인의 진로 쪽 분야면은 여러 가지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분야에 도전하면은 열정도 식지 않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은 어떤 동아리를 가입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독서는 생기부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면접에서도 즐겨 읽은 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나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해 읽은 책이 많다면 진로와 관심 분야가 더 두각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서 활동이 수시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목별 세특에 녹여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점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도 제가 읽은 책을 매개로 제가 진행한 활동들, 탐구 보고서, 토론 활동, 발표 같은 것들을 위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생기부 내용 안에 책을 읽었던 동기와 그것을 배우고 느꼈던 점을 짧게나마 적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로를 설정할 때 직업을 바로 선택하기보다는 학과마다 특성을 찾아보며 관심이 가는 학과를 먼저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이 되어서야 영어영문학과를 결정했습니다. 경제, 철학, 어문 등 많은 분야를 공부해보면서 좋아하는 분야를 정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를 정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 있는지를 골고루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진로 설정이 어렵더라도 우선 방향이라도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로 다양한 과목에서 발표나 조사를 하면서 여러 기사나 논문을 찾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명 흥미를 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진로 설정은 단순히 생기부를 설계하는 것을 떠나서 학교생활 전반과 자신의 공부 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로를 찾지 못했다면 다급하게 생기부용 진로를 찾지 말고 스스로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과 더불어 생기부 전체의 일관성이 보이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후 학기말 생기부 작성 시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깊고 서술이 잘 되어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대입 시 학교 생활 충실성과 전공 적합성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놓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세특에 쓸
쓸 내용도 풍부해지고 경험도 쌓여서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세특 쓰는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쓰고 싶고 추가하고 싶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탐구 내용의 흐름을 구조화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어떤 이론과 개념을 어떻게 연관지을 것이고 결론은 어떠한 맥락으로 도출해낼 것인지 자신이 할 탐구의 내용을 미리 구조화하고 나면 생기부에 원하는 내용을 녹여내기도 훨씬 쉽고 보고서를 쓰더라도 잘 정돈된 흐름 속에서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 가서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소 수업 태도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의 진로와 큰 관련이 없는 과목이더라도 항상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 속에서 질문할 거리를 생각해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기부를 볼 때 일부 항목에서 일반적이고 다른 친구들과 공통된 내용으로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차별점이 없으면 입학사정관에게 매력 없는 생기부로 인사되겠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제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입문 잘 시면 면접은 교과 내용 응용과 독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 시즌이 되면 잘 쓰여진 경제나 사회 기사를 찾아서 요약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 생기부를 한 5번 정도 읽으면서 내용을 익히고 최대한 저희 생기부를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들을 따로 뽑아 그에 관한 내용, 개념, 응용된 부분 등을 제가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두 분을 나란히 마주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생활기록부 전체를 꼼꼼히 읽으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 그 개념과 탐구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시문 면접을 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는다면 학교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게 된다면 면접에 투자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시문 면접은 이전 학년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짜임새 있게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며 두괄식 주장, 근거 제시, 그리고 결론 순서로 재시문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께서 면접을 보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자기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보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지선다가 있으면 4개가 왜 틀렸고 이 1개가 왜 맞았고 그걸 통해서 뭐 개념에 관해서도 또 추가적인 지식을 얻고 이런 걸 한 번씩만 봐더라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신은 현역 고등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모든 것이 한 번에 결정되는 수능을 위해 포기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꼭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3년간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든 그 노력이 본인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고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상위권 대학교에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도 되기 때문에 내신을 꼭 챙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개념이나 오답노트 등등 기억해야 할 내용은 노트 정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내신에서 더 높게 올라가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낮은 내신에서 높은 내신으론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다고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전형을 막론하고서 수험생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시가 2번째 기회이지만 수시를 포기해버리면 정시가 유일한 기회로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기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던 상태에서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 생기부의 객관적인 수준이 가늠이 잘 안 가서 종합전형을 같이 쓸지 교과전형 위주로 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노스 컨설팅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신 후 교과전형 위주로 수시를 지원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수시 6장을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은 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수시 컨설팅을 알게 되었고 수시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가 예상했던 학교와 일치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내신과 생활기록부 내용으로 학종에서 경쟁력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소신이나 상향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신 영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에 대해서 친숙한 정도, 숙련도인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또 지문의 흐름에 얼마나 익숙한지,
더 나아가서 지문에 사용된 문법이나 어휘까지요. 최선어학원의 내신 대비 교재는 하나의 지문도 8번 이상 다양한 유형으로 복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신 영어에 대해서 가장 전공법으로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오답률 많은 문항에 대해 기습적으로 질문하시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수업은 학생들 개개인의 실력을 올리기에도 정말 적합했다고 생각해요. 수시, 정시 모두 최선에서 준비하시면 마음 편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모영 원장님 블로그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선어학원 선생님들은 강사가 아니다 선생님들이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선생님들은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저는 최선어학원 선생님들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어 내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선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무한 복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관리나 테스트 부분에서 최선어학원은 모르는 것이 없을 때까지 꼼꼼히 관리해주는 것이 정말 다른 학원과의 차별화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소한 실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엔 정말 쉴 새 없이 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많이 해줘서 여러분들은 좀 저같이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갑니다. 저는 벌써 고3 시기에 힘들었던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남은 대입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하려고 하고 무조건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리더라도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등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올 수 있는데 그 내리막이 더욱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높은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우울한 일만 있지는 않고 어쩌면 재미있기도 한 시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끝까지 좋은 결과가 따르는 수험생활 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화이팅! DYB 화이팅! DYB 사랑해요. DYB 화이팅! 제노스 화이팅! 제노스 화이팅! 입시전략연구소 사랑해요.